안녕하세요. 교육 전문 채널 100%다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대학 순위 1위, 전 세계 대학 순위 25위에 빛나는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기계공학 전공하신 분을 모시고 이 학과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공부를 끝마치고 토론토 대학교 2학년 기계공학과로 복학할 예정인 23살 서준원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는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인데, 이제 거기 본인이 다니셨으니까 학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토론토 대학교는 세계에서 되게 상위 순위권인 명문대입니다. 네. 학교는 1827년도에 설립을 하였고 대학교 규모 또한 매우 큰 편에 속합니다. 학생 수는 약 7만 5천 명으로 캠퍼스를 3개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알아봐주는 좋은 대학교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 이제 기계공학과를 이제 다니시니까 기계공학은 이제 어떤 것들을 배우는 이렇게 학과일까요? 일단 기계공학 먼저 설명해 드리기 전에 먼저 토론토 공과대학에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토론토 공대 내에는 총 9개의 과가 있고 그 중에서 엔지니어링 사이언스라는 특별한 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들을 Core 8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이제 기계공학, 화학공학 우리가 흔히 많이 아는 그런 공학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1학년 때는 먼저 모든 학생들이 이 Core 8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같은 수업들을 들으면서 다른 과를 먼저 배우고 저 기계공학 또한 역시 신소재공학이나 화학과 공학의 수업들을 들으면서 견문을 넓혀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조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공에 관련된 심화과정도 좀 듣게 될 텐데, 그러면 학년이 올라가면서 어떤 과목들을 좀 듣게 될까요? 이제 2학년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각 과에 맞는 좀 더 스페셜라이즈된 코스들을 듣는데요. 기계공학은 수학, 물리, 디자인, 역학 코스 위주로 듣습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니라 Engineering Economics and Accountings 그리고 각 조별로 실제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그 클라이언트를 제시해주는 문제나 아니면은 프로블럼들을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솔루션 같은 거 제작해서 맞춤으로 이제 컨설팅 같은 거 디자인을 제시해주는 그런 코스들도 필수로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계공학 하면 이제 기계 관련된 공학에 관련된 이런 과목들만 듣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제 엔지니어링 이코노믹스, 그다음에 어카운팅 이런 과목들도 경제 회계에 관련된 과목들도 좀 듣게 되나 봐요. 네.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이제 토론토 대학교는 이제 캐나다 1위 대학인데 여기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입학 조건이나 입학 스펙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토론토 대학교가 캐나다에서 1위고 세계에서 좀 상위권 순위인 대학교인 만큼 입학하는 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네, 그러겠죠.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IB를 했습니다. IB 공대를 하다 보니까 HL 과목으로는 수학, 물리, 화학을 들었고 SL 과목으로는 중국어, 영어 그리고 이코노믹스를 경제학을 들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는 일단 IB 점수 40점 이상 받는 걸로 목표를 하였고 특히 수학, 물리, 화학은 7점을 받는 걸로 목표를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수학, 물리, 화학 아무래도 기계공학의 중요한 과목들은 다 핵심 과목들은 다 7점을 만점을 맞으신 거네요. 네, 그죠? 그러면 이제 교회 활동 같은 거는 어떤 것들을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 대학교들은 교회 활동을 많이 쳐주기 때문에 교회 활동도 열심히 했는데요. MUN, Model United Nation, 그리고 softball, 한국으로 치면 야구 이런 거죠. 그리고 그런 거에서 회장이나 주장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막 Math Honor Society, National Honor Society에서 봉사활동하면서 많은 활동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계공학에서 이제 학년별로 또 이제 세부적으로 좀 이게 들어가서 구체적인 어떤 과목들을 배우게 될까요? 1학년 때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Core 8은 모두 다 비슷한 과목들을 듣고요. 그리고 이제 2학년으로 들어갈 때부터 이제 자신이 좀 더 공부하고 워낙 배우고 싶어하는 것들을 좀 더 깊숙이 그리고 더 thoroughly하게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2학년부터는 그냥 기초적인 이제 물리 그리고 기계공학의 기본이 되지만 이제 중요한 건 3학년 때부터 기계공학에 관심 있는 스트림으로 이제 고를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스트림의 종류는 Manufacturing, Mechatronics, Solid Mechanics and Design, Energy and Environment, 그리고 Bioengineering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종류들 중에 2개를 골라 자기가 원하는 스트림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Mechatronics랑 Manufacturing을 전공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인은 이제 이런 토론토 대학교 가기 위해서 어떤 세부적인 학업적 준비를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저는 고등학교 때 미국이랑 캐나다 둘 다 알아보고 있었기 때문에 IB, SAT 그리고 AP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IB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과적인 위주로 수학, 화학 그리고 물리 위주로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AP는 Physics C, ENM이랑
메카닉스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 다 공부를 따로 학교에서 안 시키고 학원을 통해 공부를 해가지고 네. 5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어쨌든 뭐 그런 수학이나 물리 이런 쪽 부분은 기계공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죠? 뭐 굉장히 잘해야 되겠죠, 그죠? 네. 자, 다음 질문은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캐나다 대학은 좀 널널하다 이런 약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다만 이제 캐나다 토론토 공대는 좀 굉장히 1위 대학이기 때문에 좀 더 까다롭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아마 입학보다 좀 졸업이 까다롭다는 얘기가 있다는데 뭐 교수님들이 되게 깐깐하신가요? 학점 잘 안 주나요? 네, 어떠신가요? 정말 그게 진짜 맞는 말 같습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입학은 네. 생각보다는 더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IB를 했기 때문에 많은 선배들이 이제 대학교 가면은 IB 했으니까 어느 정도 선행을 한 거다. 많이 안 힘들 거다. 1학년은 그냥 이게 쉽게 널널하다. 놀다 갈 거다 했는데 저는 1학년 들어가자마자 너무 많은 숙제량과 생전 처음 볼 문제들이랑 겹쳐가지고 이게 거의 공부만 하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전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그 대학이다 보니까 교수진들도 뭐 되게 깐깐한 교수들도 되게 많죠. 네, 교수도 되게 특이하신 분들도 특이한 많고요. 깐깐한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점수 받기가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게. 네. 어쨌든 뭐 캐나다 토론토 대학은 졸업하기 굉장히 힘든 대학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본인은 뭐 그러면 그렇게 까다로운 와중에서도 뭐 굉장히 학점이 뭐 좋았던 것 같은데 어때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1학기 때는 그래도 과목들이 저한테 좀 맞는 과목 위주들이라 그리고 좀 좋은 친구들 볼 수 있어가지고 같이 스터디 그룹도 만들고 이제 밤늦게까지 공부하면서 1학기 때는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2학기 때도 코로나 덕분에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상대적으로 널널하게 좀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가지고 좋은 학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의 이제 그 캠퍼스 생활 같은 거 궁금해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그 일주일 동안의 그런 캠퍼스 생활의 그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일주일 동안은 생각보다 수업들도 많고 해서 되게 놀랐던 경험이 있는데요. 토론토 공대는 이제 다른 대학교들과 다르게 1학년 때 수업을 자기가 못 고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2학년, 3학년 돼서 다 못 고르는 이유가 토론토에서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공과대학교를 졸업하려면은 이제 이수해야 되는 필수 과목들이 있는데 그 과목들을 들어야 되는 게 거의 막 1학기 때 5과목 이렇게 되기 때문에 1학년 때는 그냥 스케줄을 줍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뭐 9시부터 늦게 끝나는 건 7시, 8시까지 끝났었던 경험도 많았고요. 학교 생활이? 네,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그 틈틈에 남는 막 3시간, 2시간 동안 이제 친구들이랑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토론토 대학교에 이제 도서관들이 예쁘고 멋있는 것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돌아다니면서 이제 새로운 곳을 공부해보고 커피 마시고 이런 게 좀 유의했던 낙인 것 그럼 같습니다. 여자친구랑 뭐 만나거나 뭐 술 마시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건 좀 살짝 공대에 가는 이상 이제 그건 좀 멀어지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그 정도로 바쁘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캐나다 토론토 대학은 기업과의 인턴십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산하협동 기업과의 어떤 산하협동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활성화되어 있나요? 네, 맞아요. 네. PEY Personal Experience Year라고 하는데요. 흔히 말해서 코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코업은 캐나다 대학교에서 많이 지원해주는 이제 대학과 이제 학생들을 연결해주는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론토 공대 같은 경우는 다른 대학교들보다 좀 차별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아무래도 그 명문대다 보니까 그 명성과 그런 것 때문에 그 좀 더 세계적이고 인지도가 높은 기업들이랑 코업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때 자신이 여태까지 공부했던 거를 이제 실질적인 엔지니어링 필드에서 활용하면서 이제 사용할 수 있고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제 친구들은 이제 한 명은 이제 엔비디아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엔비디아에서 지금 인턴십 하고 있고요. 또 한 명은 이제 테슬라 거기서도 또 인턴십 하고 정말 둘 다 세계적인 기업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진짜 공대생들의 꿈인 같은 기업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데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학교를 이제 다니다가 이제 휴학을 해서 그런 기업에서 인턴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를 다니면서 인턴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학교 PEY 코업을 하려면 이제 3학년까지 수업을 끝내고 이제 3학년 때부터 거의 그냥 휴학과 가까이 그냥 잠시 대학교 생활을 이렇게 멈춰두고 그리고 이제 그 3학년 전부터 이제 준비했던 그걸 토대로 이제 합격하는 회사로 가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이 일은 보통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돈까지 보수도 꽤 잘 주는데 얼마 주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한 53,000 캐나디안 달러 그 정도 받고 최대로 제일 많이 받던 거는 한
10만 달러? 거의 한 1억에 가까운 돈을 인턴십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나라 얻게 뭐 됐다고 거의 합니다. 뭐 LG전자, 삼성 뭐 이런 뭐 이런 페이 같은 느낌인데요. 네. 뭐 경력직 사원들 페이 같은 느낌인데 굉장히 높은 보수를 받고 일을 하게 되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학교를 좀 그러면 오래 좀 다닐 수가 있겠네요. 네, 학교는 그래서 만약에 이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데 처음 입학할 때 이제 이 코어 프로그램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안 하게 된다면 똑같이 4년제 대학교고요. PY 코업을 한다면 아무래도 중간에 1년에서 1년 반까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5년 정도가 걸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인 이제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학비 좀 이렇게 학비라든가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이제 학교 어디 기숙사에서 생활했나요? 아니면 네, 그 기숙사. 아, 그러시구나. 그럼 기숙사 비용이라든가 또 생활비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학비는 좀 비싼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네. 토론토 대학교 내에서 공대는 좀 제일 비싼 편에 속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한 6만 불 넘게 나왔습니다. 기숙사비도 1년에 한 1만 불 정도 나왔고요. 그 대신 이제 1만 불은 이제 기숙사비 그리고 학식까지 포함이 된 가격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생활비는 이제 월세를 제외하고 한 300불에서 500불 정도 잡으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거기 이제 이렇게 이제 국제학교 학생들도 이런 사람들도 뭐 스칼러십이라든가 뭐 이런 지원이 좀 학교에서 재정적 지원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입학할 때 입학할 때 주는 입학 지원금 같은 걸 받았고요. 그리고 진짜 좀 특출난 경우에는 이제 학교에서 등록금을 좀 많이 빼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공립대다 보니까 국제 학생들이 장학금 받기에는 좀 살짝 까다로운, 많이 공부를 해야 되고 많이 학업적으로 뛰어나야지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요즘에 이제 뭐 캐나다에 대한 뭐 원래부터 관심이 많았지만 요즘에 이제 캐나다 대학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선호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 캐나다에서 이렇게 대학을 다녀본 그 분으로서 이제 캐나다에서 대학을 다니는거나 학교를 다니는 거에 장점이라든가 뭐 그런 뭐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이랑 캐나다를 왔을 때 캐나다를 선택한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에 대한 포용성이기 때문인데요. 네. 아무래도 미국은 확실히 뭐 사회적으로 살짝 문제가 좀 네. 종종 일어나고 그리고 당연히 살짝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그에 비해 캐나다는 그래도 좀 더 안전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민자들한테 되게 관대하고 네. 아직 많이 환영을 합니다. 네. 왜냐면 아직 인구가 캐나다가 제가 알기로는 5천만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이고 아직까지 많은 일자리와 그런 게 필요한 나라라서 대학교 졸업한 후에도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게 이런 코업 같은 프로그램도 잘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취업을 해서 영주권 따는 거나 시민권 따는 게 딴 나라에 비하면 좀 더 쉬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지금까지 캐나다 최고의 대학 토론토 대학교 기계공학 전공하신 분을 모시고 이 학과에 대한 세부적인 토크들을 좀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괜찮았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교육 전문 채널 백프로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